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트럼프, 머스크와 화해를 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날아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에 대한 주제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뭐 고만고만한 조정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조금씩 빠지고 있죠. 자, 매그닙 7도 오른 거 또 떨어진 거 다양합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마소 변함없죠. 0.36 올랐습니다. 자, 떨어져도 0.5, 올라도 0.5 내외. 항상 변함없는 주식. 여러분들이 늘 안정적인 주식 추가하겠다? 그러면 마소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소는 사시면은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뭐 떨어질 때도 0.5, 오를 때도 0.5. 다만 단점은 뭡니까? 너무 지루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1.92% 오늘 빠졌거든요. 자, 애플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컨퍼런스,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요. 또 이 생각보다는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것이 줄을 잃었죠. 자, 그래서 AI 관련돼서 발전이 너무 더디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애플이 조금 실망감 안겨주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0.79 빠졌죠. 엔비디아는 뭐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가 지금 또 약간 조정 왔죠. 지금 거의 이제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계속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지금 펀더멘털 좋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바이언 호돼 가시면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볼게요. 2.03 빠졌습니다. 자, 아마존도 뭐 그냥 그동안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뭐 적당한 조정이 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 0.70 빠졌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가벼운 조정이죠. 메타도 1.18. 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조정받는 모습이고, 테슬라는 오늘 오르다가 또 내리다가 다시 플러스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0.10%. 근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연속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좋은 소식 계속 날라들거든요. 일단 트럼프와의 관계는 뭐 거의 화해 모드로 가고 있고, 이따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이미 벌써 호재들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오늘 조정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냥 횡보하는 흐름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요, 주가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인플레이션 데이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CPI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자, 지금 이번 6월달 CPI는요, 이 왜 중요했냐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직접 영향을 받는, 바로 그냥 바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데이터란 말이에요. 6월달에 공개되는 거지만, 그 지금 5월달이면 인플레이션이 이 관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5월, 그러니까 지금 발표 날짜로 따지면 6월, 7월, 8월, 요 지금 앞으로 두세 달이 거의 이제 가름자가 되는 정도거든요. 정말 관세 맥인 것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인데, 오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일단 데이터부터 보면요,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Yearly CPI rose 2.4% in May입니다. 자, 그 2.4% 오르는 걸 나왔어요. 전체 헤드라인 CPI가요. 자, 이건요, 지난달에 2.3이었거든요. 거기서 살짝 오른 거 2.4%. 그러니까 2.3에서 2.4인데 2.3%는요, 이게 21년도 그때 이후로 가장 사실 낮은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릴 만큼 충분히 내려가고 있다. 아주 안정적이다고 판단했고,
있었고, 근데 오늘 소위 그 관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2.4%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덜한데라는 거예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다운 트렌드라는 거예요. 다운 트렌드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는 거예요. core basis 한번 보세요. CPI core basis인데 그런 CPI도요. 2.8이 나왔어요. 자, 이건요.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매칭이 됐어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관세로 인해서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사실 관세 부분이 반영돼서 헤드라인은 0.1%가 조금 더 오른 건데, 자, 그런데 코어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관세가 없었다라면 아마 물가는 더 떨어졌겠죠. 물가는 충분히 더 떨어져가지고 아마 2.2가 됐을 수도 있고 2.1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두가 원하는 꿈의 숫자가 드디어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부터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지난번에 9% 넘게 올라갔던 때 한번 보십시오. 와, 이때 정말 테슬라 주가며 뭐 모든 빅테크며 거의 그냥 50%씩 70%씩 뭐 그냥 추풍 낙엽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그걸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지나온 지금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은 사실 뭐 트럼프하고 싸워서 떨어지는 거면 이게 생각보다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 소위 말해서 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소위 금리가 막 급속히 올라갈 때 테슬라가 뭐 거의 80%씩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80% $100 초반까지 떨어질 때 그럴 때랑 비교하면요,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오신 분들 그걸 모르니까 더 이 공포감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보십시오. 9%까지 올라갔던 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원래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뭐 빵점짜리가 아니면 뭐 10점, 20점 받은 친구가 특별 과외를 받아가지고 점수를 80점, 90점까지는 쉽게 올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집중 과외를 받으면요. 그래가 올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90점에서 100점 혹은 80점에서 100점 맞는 것이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최고들과 최고의 그 이 1등, 2등, 3등 탑 10하고 다투는 거는요. 이게 이제 0.01, 0.02 요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90점에서 100점 맞는 부분까지 가는 부분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더 이제 끊임없는 노력과 또 이제 또 운도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항상 거기서 마지막 그 파이널 터치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마지막 거의 이제 3%대 와가지고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까지 또 지난달 2.3 이건요 거의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가 없었다면 아마 2% 터치하는 건요 시간 문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6월 달쯤 이번에 아마 연준이 모여가 금리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걱정할 수준 아닙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요, 아마 지금 어차피 관세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중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보고 생각보다 영향이 없다? 그러면요, 지금 벌써 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도 빨리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내리잖아요. 근데 소위 부통령도, 반스 부통령도 지금 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조금 적절히 따라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이 높은 기준금리하고 물가 내려가는 거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가가 변동이 없더라도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길게 보고 요 흐름이 이제 올해 말, 내년 되면은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오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오면요, 과거 패턴을 보면은 확실하게 주가를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조정 오고, 이번에 찬스 올 때에 사모아 가게 되면요, 그게 금리 인하가 올 때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1차, 2차, 폭등, 상승,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만 단기적으로 보고 이 뭐 차트 보면서 이게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그거는 정말 뭐 직업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 큰 틀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길게 보고 투자할 때는요. 그럼 또 올라가겠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에 더 사모아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 투자가 굉장히 이제 자산을 크게 계속 누적돼 축적해서 계속 불려가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말은 이렇게 계속 설명하지만 저랑 이미 계속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이번에 트럼프하고 문제 터지니까 뭐 공포감 가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뭐 늘 단타만 치시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뭐 그냥 바로 손절이죠. 그냥 바로 그냥 팔아버리고 뭐 그냥 공포감에 쩔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길게 투자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이 기관에서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일한 사람들을 보면요, 늘 그런 거고, 단타하며 이 자꾸 사팔사팔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미국 투자하는데 오히려 오히려 이 자산을 불려가는 굉장히 좋은 건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메타,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AI를 장착하고 개발하면서요, 사실 지금 굉장히 주목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이 메타는 정말 재미난 게요, 원래 이미 CEO 자체가 워낙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랄지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이.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요, AI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월드 모델 불리는 이 AI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로보틱스,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까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AI 모델을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테슬라와 오버랩 되기 때문에 정말 재밌습니다.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메타가 새롭게 이 새로운 뉴 AI 모델, 이 이름이 뭐냐면 V 있죠. V의 제파2라고 불리는 소위 이걸 내놨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AI 이 V 제파2는요,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상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려 보면은 V 제파2 designed to understand movements of object to enhance a technology machi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파2는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더 이해하고 이 빠르게 캐치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 머신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로봇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이제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에 더 이제 유기적으로, 더 이제 사람처럼, 인간처럼 어떻게 하면 반응할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물의 움직임들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겁니까? 딜리버리 로봇 있죠. 그 지금 앞으로 보나마나 딜리버리 로봇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접 물건을 이제 나르고 옮기는 그런 로봇이 나오겠죠? 배달할 때. 자, 그거 이미 이 아마존도 그거 착수에 들어갔죠, 개발을.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자율주행 이 자동차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야, 결국 너네들은 또 테슬라가 하는 걸 또 카피하는 거냐, 테슬라 따라오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난 지점이 뭐냐면, 이 테슬라는 이미 지금 벌써 자율주행이며 그리고 또 로봇까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제작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직접 제작하지 않고 소위 그냥 오피스에서, 스튜디오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학습시키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젠슨왕이 했던 얘기고, 젠슨왕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피지컬 월드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로봇이 앞으로 시대가 올 텐데,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플랫폼을 써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 메타도 지금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놀기를 원하는 거죠. 이 플랫폼 안에서 개발하고 뭐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자기들은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 수수료를 먹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소위 이 메타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젠슨왕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들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 미래의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지컬 월드에 들어와서 작동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이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랄지 로봇이,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뭐 두뇌라면 여기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 지점입니다. 자, 근데 이 테슬라가 이미 이걸 다 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재미난 지점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결국은 이 월드 모델, 즉 이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 AI 커뮤니티에서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여러 AI 연구자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넘어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거 없을까?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건 없을까?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더 발전하지 않으면요 뒤처질 수도 있겠죠. 그런 지금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 세계가요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지점이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근데 결국 선두주자가 테슬라가 있다는 거예요. 로봇과 자율주행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얼마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 실제적으로 앞서 나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메타나 젠슨항의 여기는요 서로가 지금 플랫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이 로봇이나 실제로 제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내에서 그냥 학습시킬까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도로나 이런 데서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화면으로만 학습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발전할지는요 더 가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요 확실히 테슬라가 다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뒤따라 오고 있다, 이런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게 자꾸 테슬라가 넘버원이라는 건요 지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요, 와, 나중에 왜 결국 테슬라가 넘버원인 거는 결국 좀 몇 년이 지나보면요, 와, 이렇게 파괴적인 회사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트럼프와 머스크가요 화해 분위기가 물씬, 아주 물씬, 정말 물씬 아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먼저 했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직접 글을 올렸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regret some of my posts about a president. Last week a day went too far. 라고 했습니다. 와, 정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정말 멋진 말 남겼습니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후회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올렸던 그 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글들이 있었는데, 그 올렸던 글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ey went too far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거죠. 와, 정말 머스크도 좀 이제 많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머스크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머스크가 뭐가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머스크도 이제는 이 대통령과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 머스크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우리가 머스크를 좋아하고, 앨런 머스크를, 그리고 우리가 또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모든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CEO니까 보듬고 가고 같이 그냥 그래도 잘했어 하고 가는 건데, 만약에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싸우면은 우리는 머스크 편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둘이 비교했을 때요. 근데 지금 이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도 아무래도 본인의 위치나 또 여러 가지 살아왔던 배경을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약점들이 드러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래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난 사람들, 본인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인간관계에 좀 약점을 드러낼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글을 올릴 때에 한 번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특히 regret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는 쓴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본인이 너무 심한 말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면요, 일론 머스크도 내가 좀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데, 자,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진 않아요. 정말
특별할 때 자기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 이건 어긋나다라고 판단하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리그렛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이 올렸던 걸, 본인이 내뱉었던 얘기들에 대해서요,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심했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본인이 뉘우치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갔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글을 올린다? 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봤을 때에 뭉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물 나겠죠. 브로맨스. 자, 이제 브로맨스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둘이가 한때 브로맨스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랑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한 번에 작은 사건 때문에 팍 터졌어요. 뭐 말 한마디 서로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터졌는데 이렇게 아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한다? 자, 이렇게 이런 고백 하나가 다 풀어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도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참모들이 얘기하고 본인도 직접 받겠죠. 머스크가 어떻게 나오나. 근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아 내가 대통령께 무례했다, 이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그 얘기들이 너무 심한 말들이었다, 이 얘기를 고백한다? 이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울컥하죠. 아마 속으로 뭉클했을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성향이 있거든요. 이들은요, 어느 누구한테도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막 마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자존심 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머스크기 때문에, 상대가 또 트럼프기 때문에, 미합중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지금까지 머스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후회한다, 이런 얘기하는 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 어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Elon Musk reportedly spoke privately on the phone with President Trump on Monday night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월요일 날 밤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화는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월요일 밤에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 뭐 미안하다고 얘기했겠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내가 정말 그때 이렇게 심한 말을 올린 거, 내가 너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내가 너무 그냥 막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했겠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대통령께 무례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뭔가 트럼프도 누그러지고 굉장히 좋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보세요. 트럼프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머스크하고 화해할 마음이냐 보십시오. 트럼프는 if he could reconcile with Elon Musk, 일론 머스크하고 화해할 거냐 안 할 거냐, 화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머스크랑 이제 손을 맞잡고 서로가 용서하고 뭔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딱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I guess I could, 이럽니다. I guess I could. 완전 톤이 달라졌죠. 자, 불과 3일 전, 4일 전만 하더라도요, 그럴 생각 없다 그러거든요. 왜냐? 이 둘은요, 자존심 하면은 최고의 자존심가들이라고요. 누가 먼저 고개를 왜 숙이겠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표현 쓰거든요. who first blink? 누가 먼저 블링크했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눈을 깜빡거렸냐인데,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머리를 숙이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누가 눈을 깜빡이냐? 우리가 그 눈 깜빡이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싸움에서 사실은 서로가 그냥 맞짱을 떠버리면요, 누구도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도그파이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지면서 사실 파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로에게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그리고 부통령한테도 연락받고, 백악관에도 연락받고, 상무장관 있죠. 르트닉하고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머스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전화 받았겠죠. 네가 나이도 어리고
또 네가 같이 잘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되게 답답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스 부통령도 그렇고.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뭐 숙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스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도 직접 그렇게 전화까지 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화를 월요일날 먼저 길게 통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글로 직접 올린 거예요. 글로 올리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올린 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심했다, 너무 나갔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보지만 뭐예요? 머스크를 따르는 그 20억 명의 팔로워들도 다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들도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과하는 부분과 공적으로 사과하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공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대단한 용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머스크를 뭉클하게 트럼프를 뭉클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 얘기할 때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막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세자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머스크를 트럼프라 그러기로, 트럼프를 머스크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머스크랑 이 레컨사일 화해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I guess I could.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누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정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대탕트가 일어나는 거죠. 둘의 어마어마한 화해가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뭐 이전처럼 정말 백악관에 가서 같이 아이스크림 까먹고 이렇게 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번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한번 붙었지 않습니까? 사자와 호랑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둘이가 센 놈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쉽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 호랑이도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 이 나와바리에서. 그다음에 사자도 자기 나와바리에서, 사파리에서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한 번도 꿀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밀린 적이 없었는데 둘이 그냥 쉽게 보면서 내가 왕인데 빵 부딪혀 봤어요. 호랑이의 펀치를 한번 맞고 보니까 얼얼한 거예요. 사자도 한번 그 울음소리로 한번 이빨로 크게 한번 대들으니까 호랑이도 아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벌써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안 거예요. 아, 이건 함부로 칼을 빼면 안 되겠다.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나는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당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싸움에 빠지기보다 이럴 때는 뭐예요? 역시 짐승을 알아보는 법이라고요. 절대 이럴 때는 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전쟁이 터져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요,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탕트가 일어나는 거죠. 아, 정말 멋집니다. 이건요, 테슬라에게 완전 호재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이제 본인의 펀더멘탈로 밀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저는 이 확신이 듭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테슬라 관련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 들어보면 재미난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굉장히 변화가 심한 상황인데, 오늘 또 중요한 인터뷰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실전 투자자와, 그러니까 기관에 속해 있는 실전 투자와 동시에 늘 분석하는 이 분석가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자, 오늘 이 제프 킬버그라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자, 벌써부터 딱 보시면 한 기업의 투자자로서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벌써 돈을 많이 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킬버그가요, 제프 킬버그가 오늘 인터뷰에서 테슬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뭘 얘기했냐면 빨간색으로 보세요. I think it continues to be buy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계속 사모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buy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계속 지금 사모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경고를 합니다. 공매도들에게. If you're short, you're really going to be in trouble이라고 합니다. 야, 네가 공매도 치고 있다? 공매도냐? 너 엄청나게 위험해질 거다라고 경고 날리고 있죠. 공매도들은 정말 in trouble에 빠진다. 문제에 빠질 거라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요, 여전히 공매도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특히 $300쯤 중반쯤 올라오니까 공매도들이 더 많이 달라붙거든요. 왜냐하면 높다고 판단하거든, 자기들은요. 내용도 없는데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오히려 그게 공매도들이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러한 자살골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를 그냥 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I just bought a 2026 Model Y 샀답니다.
모델 Y 2026년 모델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used FSD for 350 miles 합니다. 내가 실제로 자율주행을 350마일을 타봤다고 합니다. 그 350마일이면 뭐 지금 거의 이거는 그냥 경험을 다 해본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I was blown away라고 합니다. 와, 나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놀란 게 아니고요. I was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 was blown away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하얀 거 마지막 거 보면요. I had a lot of anxiety doing it이랍니다. 나는 근데 사실 자율주행 하기 전에 엄청나게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지금도 제 지인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테슬라도 아직 안 사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당연히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없으니까. 근데 테슬라를 사게 되면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하기 전에 염려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야, 이거 자율주행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야, 사람이 운전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이 자체가 사고가 나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염려가 많다 보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갖고 있지만 자율주행 운행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써요? 그 염려나 걱정인데 시간이 지나면요. 삽시간에 바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사람도 타보기 전에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염려, 걱정이 넘쳤는데, 근데 내가 5분 정도 운전을 해보고 자율주행을 맡겨보니까 너무 comfortable 해졌다는 거. I was comfortable after 5 minutes라고 합니다. 5분 지나니까 그냥 편해졌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해보면요, 운전 정말 잘하거든요. I was a combustion engine guy for a long time, but now I'm a Tesla owner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 이 combustion engine guy라고 그러죠. 여러분, 남자들 그 알지 않습니까? 기어 넣고 옛날 이런 이 소위 내연 차량을 타는 거 남자들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마니아들 부릉부릉 하면서 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남자들의 꿈이 페라리의 그 최고 버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자들 그 꿈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요, 테슬라를 타보고 나서는 나는 이젠 테슬라 소유주라는 거죠. 나는 이제 테슬라만 탈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연차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차 이런 거를 다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근데 테슬라를 타보고 나서는요, 그냥 이제 테슬라만 타게 돼요.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타봐야 안다고요. 뭐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야. 테슬라를 타보면 절대로 테슬라 욕을 못 하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한번 시험해 보고 나면은 테슬라 투자를 당장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를 내가 먼저 얼마나 언제 빨리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인가요? 그때 하와이에 가족여행 가가지고 그때 제가 그 호놀룰루 그 거리에 테슬라 그 쇼룸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 보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I was blown away. 그때 하와이 2018년도에 제가 그때 똑같은 표현을 쓰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와, 정말. 그리고 그때 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요, I still own all of my Tesla position. 지금 여전히 나는 테슬라를 한 주도 안 팔고 다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has been accumulated since 2022라고 합니다. 2022년도 이후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적돼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락할 때 또 샀겠죠. 또 지금은 계속 사모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바이를 외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략들이.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보고 직접 해본 사람들은요, 계속 모아가요. 기회가 오면 모아가요. 떨어져 준다? 사모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를 안 타보고요, 안 사보고 안 타보고 FSD를 경험 안 해보면은 투자를 늘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근데 타보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안 타보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로보택시가 이 big deal and markets are betting on successful outcome입니다. 로보택시가 정말 크게 지금 빅딜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성공적인 결과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장이
조금씩 알아간다고요, 이들이. 왜냐, 로보택시를 자율주행을 안 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테슬라 차를 갖고 있어도 자율주행을 테스트 안 한다고요. 아까 뭐 염려나 걱정 때문에. 근데 점점 그런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연세 드실수록 그 테스트를 잘 안 해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 수밖에 없겠죠? 그 로보택시 성공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echnically, $400 seems to be a short-term targe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봤을 때 단기적으로 $400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공매도 친 친구들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돈을 못 벌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공매도는요, 테슬라 공매도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바이를 외치면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결국 이번에 $290까지 밀렸을 때에 산 사람들이 승자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어떤 테슬라 위기가 터지면요, 그 근본적인 기술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외치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도 공포장을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교TV였습니다.